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멘탈이라도 정상이라면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시험 낙방하고 취업시장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눅 들어있고 사람 눈도 못 맞추고 말도 잘 못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 중에서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낙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소위 이제 장생이랍니다. 장생. 보통 이제 구급 시험을 한 3년 이상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단기 합격자도 있습니다. 1년 한쪽에 붙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소수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보통은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에 붙습니다. 그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시험 직접 준비해봤으면 알 거예요. 이게 단기 합격이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 보통 단기 합격했다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영어를 만점 찍을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암기 과목도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붙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아무래도 공부 능력이나 암기력이 좋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수준력이 빨라요. 빨아들이는 게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장난컨대 아마 공무원 수험생 중에 한 5%도 안 될 겁니다. 학교대 중에서도 한 1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보통 2, 3년. 그 정도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3년에 붙으면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못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붙으면 시간 낭비죠, 그냥. 예.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되는 거죠. 보통 3년에서 이제 안 됐다. 그럼 갈림길에 섭니다. 적고 이제 떠날 것이냐 아니면 남아서 계속 준비할 것이냐. 적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적고 떠났어요.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사람인데 적고 떠났는데 내가 떠난다고 다른 사람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접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내가 접는다는 건 이 시험에서 내가 패배했고 내가 이 시험에서 돈 낭비, 인생 낭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쓰다립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남은 인생 거지려면. 3년이면 할 만큼 했어.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열정을 다 바친 거니까 미련 없이 떠나야죠. 근데 미련 없이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는 접어야지, 끝내야지 하지만 못 접는 사람도 많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3년 하고 접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못 접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도 계속 준비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남은 사람들 중에 붙는 사람이 있냐? 있어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 수험 기간이 4년 넘어가면 오히려 붙을 확률보다 못 붙을 확률이 더 커요.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돈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공무원 시험은 흔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공부하면 자고나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 공무원 시험 그런 거예요. 단순 암기, 무한 반복이에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만큼 이제 암기력이 좋고 까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더 많이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유리한 거야. 근데 일반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넣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왜 오래 준비한 사람 그게 안 되냐면 공부가 지겨워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많이 공감할 거예요. 4년 하잖아요. 지겨워요. 똑같은 책, 똑같은 과목, 똑같은 범위, 똑같은 문제 계속 보니까 입에 단내가 나 이게. 보면 진짜 노이로제 납니다. 그 똑같은 문제 또 푸는 게 막 짜증나. 그러면요 안 보게 돼요. 보통 장학생들이 성적이 안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기본을 등한시해. 보통 공무원 기출 문제가 한 70에 75%는 기초 문제예요. 기초 문제. 보통 기출 문제로 깔아주는 것들이 한 70에서 75점 됩니다. 한 20문제면 14개, 15개. 좀 쉽게 나오면 17개까지 나와. 근데 거기서 날려 먹는 거예요. 보통 깔아주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살짝 변형되고 이제 나온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 예, 보통은 이제 한 15개 맞추고 한 4-5문제에서 판단은 납니다. 거기서 난이도 조절하거든요. 근데 자문생도 의외로 기초가 약해요. 예, 기초가 약해요. 왜냐 기초를 안 봐요.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기초를 안다 해도 안 보면 까먹어요. 안 보면 까먹어. 그래서 성적이 내려가. 그리고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처음 열심히 할 때만큼 안 해요. 안 하게 돼. 할 만큼 하다 보니까. 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부에 대한 흥미도 있습니다. 흥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원래 공부가 재밌는 것도 있어. 재밌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모르는 걸 뭔가 알고 문제가 풀릴 때 그 재밌어요. 공무원 수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잼은 아니에요.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요. 1회차 때는 재미가 없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역입니다. 근데 한 3회차 한 3바퀴 돌면 그때부터 재밌기 시작해요. 왜냐? 그때부터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단어 뜻도 알고 문제도 풀려요. 한 10문제 풀면 8개는 풀려. 내 힘으로.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좀 내가 좀 안 해.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면 풀려. 그러면 이제 내가 제대로 알잖아. 그럼 성적이 올라가거든. 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맨 처음에 한 30점, 40점 맞다가 그 다음 7, 80 맞아요. 그럼 재밌단 말이야. 내가 알고 푸니까. 근데 자문생이 되면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죠. 이미 볼만큼 다 받고 이 반복된 수험 생활이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열심히 안 하게 돼. 그런 자문생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5년 수험 기간 지난 사람 중에서 갑자기 성적이 비약적 올라간다거나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진열이건 간에. 예. 그래서 5년 넘어갔으면 사실상 그 사람은 거의 못 본다고 보는 게 맞아. 근데 왜 못 떠나는지 아십니까? 5년 넘어가면 왜 못 떠나냐면요. 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 시험 접으면 이 생각하거든. 그래, 접는 건 좋다 이거야. 접고 나서 뭐 할 거야? 나 이미 대학교 졸업했고 우리 학과 전공 못 살리고 자격증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렇다고 뭐 나 같은 사람 넣어줄 것도 없는데 나가서 뭐 할 거냐고 이런 생각하면 막막해 이게. 거기다 공무원 수험 생활을 오래 하면요 사람이 말주변이 없어지고 멘탈이 약해집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도 있고 사람 보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디 회사 들어가도 이 정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이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난방한 채로 취업시장 들어오는 분들이 주눅 들고 사람들은 못 맞히고 말 못하는 건 실패의 기억도 있겠지만 적고 나온 직후에 생긴 두려움이라 봅니다. 그건 결국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해요. 오롯이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직접 일하고 부딪히고 배우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어련히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닌 본인이 극복하려는 노력도 따라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제 방송에 가끔씩 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신 분. 원래는 이분이 과거에 고시를 준비했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일반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던 분이에요. 전문직 시험.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인가 그 시험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분은 그 전문직 시험에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시간도 많이 쓰고 집안 형편도 안 좋았어.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분도 힘들었을 거야 아마. 좀 막연했을 겁니다. 사실 뭐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하고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보통 몸쓰는 일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은 사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백으로 넣어준 게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현장 가서 일해야 됩니다. 네, 현장 가서. 뭐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죠. 적응해가지고. 이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거라도 해야지 뭐. 제 방송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접고 이제
나오신 분이 대부분 이제 뭐 하냐면 택배기사, 버스기사,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기술 배워가지고 그걸 일하고 보통 그런 식이야. 다 모문한 일이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 접고 나오면 사실 뭐 이제 와서 일반에서 들어가는 건 사실 힘들어요, 이게. 공백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다른 취업 준비생보다 월등하게 불리하죠. 예전에는 그래도 중소기업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 왜냐, 중소기업도 경력 보니까 나이 차고 공무원 시험 납방한 사람 써주는 중소기업도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럼 들어갈 곳이 사실 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도 만막하잖아요. 여자는 더 만막해요. 여자들은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하고 납방되잖아요. 더 답이 없어요. 더 답이 없어. 남자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몸쓰기를 한다고 쳐. 그럼 여자는 뭐 할 거야 이게. 여자분들도 또 공무원 시험 쳐보면 일반 사무실 취업도 안 되고 서비스업도 웬만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나 이제 쿠팡 같은 데. 그래서 막막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자유인데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 공무원 시험은 소수만 붙습니다. 네. 절대 다수는 떨어져요. 그 떨어진 사람 중에서도 오래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굉장히 잔인한 시험입니다.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사람 떨어집니다. 이게. 그 결국 떨어지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자기 살기 찾아야 돼. 제 생각에 아마 내년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지금보다 분명히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수많은 불합격자들 생기겠죠. 공무원 시험 준비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컷타임 1점 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그냥 장땡이야. 빵점이나 뭐 컷타임 1점 차이 떨어진 사람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만큼 했는데 안 되면 과감하게 결단 내리세요. 과감하게 나오시기 바랄게요. 계속 남아있지 마시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